단원, 약수와 배수 단원을 미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와 배수 단원에서는요,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자, 이 약수는 한자어로 나눌 약, 맺을 약,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는 뜻에서 이 약자를 씁니다. 그다음 배수할 때 이 배자는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할 때 그 배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곱을 하는데, 자, 이 개념을 기해년 또 내가 태어난 해의 이름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요. 46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10간 12지라는 걸 이용해서 2030년의 해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자,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볼게요. 자,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카드로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마구잡이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이야기를 보니까 곱셈과 나눗셈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빨간색 나무 도막이 나란히 놓인 곳을 찾을 수도 있고 두 수의 약수와 배수 사이의 관계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냐? 약수와 배수를 찾아보는 활동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드 12장을 친구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할 때, 2명에게,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일까? 함께 나눗셈식으로 이용해서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자, 나눗셈식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 약수의 개념일까요? 배수의 개념일까요? 나눠 떨어진다. 맺을 약, 나눌 약자를 써서 약수라는 개념을 알게 될 거예요. 맺을 약, 나눌 약 해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우리는 약수라고 한다. 이 개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약수의 개념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배울까요? 카드에 대해서도 해본다면 그 배수의 개념도 나옵니다. 몇 배, 1배, 2배, 3배 한 수를 그 어떤 수의 배수라고 한다라고 해서 배수 개념 찾아봅니다. 어디에서요? 수 배열표에서도 6의 배수를 찾아볼 거예요. 자, 6을 한 배, 두 배, 세 배 하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엔요, 이제 약수와 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 둘의 관계가 곱을 이용해서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것을 알아보는데요. 카드 15장을 우리가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이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15에 관련한 곱셈식을 두 개로 나타난다면 각각의 수는 15의 무엇인가? 15의 약수인가? 배수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곱셈식을 이용해서 교과서 33쪽까지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34쪽부터는요. 공약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약수에다가 뭐가 붙어요? 네, 최대라는 말이 붙어요. 자, 공약수도 뭘까? 여기에 또 필요한 한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자, 보시면 함께 공자를 씁니다. 자, 약수는 약수인데 함께 약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친구들이 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통된 약수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공통된 약수가 뭐겠어요? 맞아요. 함께 약수다. 함께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약수다. 공약수가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물어보네요. 자, 이거 가장 큰 수를 한자어 두 글자로 바꾸면요. 최대가 붙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 아하, 그걸 봤을 때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개념을 알았다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개념을 알았다면 이제 구하는 방법도 교과서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나누어 봤던 곱셈식
두 번째는 이렇게 썰매를 태우는 방식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방식을 할지는 여러분이 한번 교과서에서 해보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하시면 돼요. 다만 그 원리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셈식에서 공약수를 찾는 방법을 방법 2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배수와 배수 말고 공배수가 있나요? 최소 공배수는 또 뭘까요? 왜 앞에 최대가 아니라 이번에는 최소인가요?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가지고 교과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예요. 아까 우리가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라고 했잖아요. 두 수의 공통된 배수와 그 배수 중에서 배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4의 배수, 5의 배수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수많은 배수 중에서 공통된 공배수가 있을 것이고 그 공통된 공배수 중에서도 하나의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공배수의 그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또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곱셈식으로 구하는 첫 번째 방법, 우리 공약수에서 했던 방법과 같이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썰매를 태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도전 수학에서 목장의 울타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필요한 말뚝의 수를 계산하는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약수를 구할 수 있고 자, 반대로 배수 자, 곱해진 배수 8에 1배, 2배, 3배, 4배 해서 자, 20보다 큰 수 중에서 이 조건이 붙겠죠? 자, 이런 문제들도 풀 수 있게 되고요. 두 수의 곱을 이용해서 약수와 배수와의 관계 자, 무엇은 무엇의 약수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이용해서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소 공배수의 개념, 공배수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도 있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응용된 바둑돌의 규칙도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약수와 공배수의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된 상태겠죠. 그래서 결국 단원의 맨 앞에서 다루었던 10간 12지가 뭔데요, 선생님? 이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약수와 배수의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수예요, 원인. 펜이, 그러네요. 자, 원인이 되는 수. 원인이 되는 수고요. 배수는요. 1배, 2배, 3배 해서 무수히 많은 수에 곱해진 결과가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약수, 결과는 배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래서 우리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 배울지 미리 살펴보았습니다.